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교시에 이어서 7교시에는 4장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 나오는 이야기 한번 교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주변을 정리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정리정돈을 내 전문 분야로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화가 나오네요. 자, 만화가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아주 어, 아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 마음 먹기 나름 이렇게 저는 집중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안 돼요. 집중만 된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네요.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문제는 집중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학생들은 집중력은 일종의 타고난 능력이며 노력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지능지수와 같이 고정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요 질문들에 대해서 만약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집중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예라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공부에는 집중이 안 된다? 왜? 자,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두한다는 것은 그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한 일들은 모두 재미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몰두할 수 있으며 공부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공감이 가네요. 자, 벽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면 땡땡땡.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그의 사진을 붙여라. 아, 그런 내용이었군요. 자, 책상이 어지러우면 정신이 산만하다는 증거. 그렇겠죠. 자극이 많으면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겠죠. 책상에서는 공부만. 자, 책상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는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를 끝내면 책상을 말끔히 치워놓고 자, 모든 일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자, 하면서 그러면 기분도 참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들을 좀 바꿔보는 게 필요해요. 집중력 이렇게 늘려보자 하면서 해야 할 분명한 이유 찾기, 쥐를 흩트리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기. 처음에는 5분 전략으로 시작하자. 1시간에 한 번은 쉬면서 공부하기. 이렇게 나름대로 집중력을 늘려보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른 일을 하자. 머리가 아플 때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거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 싫다고 생각하면 싫은 일이 일어난다.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진다. 자, 또 이렇게 만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만화 나와 있고, 자, 수업 이래서 재미가 없다. 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학교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이 책에서 또 소개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 책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이런 자세로 들어보자 자, 하면서 내
수업을 듣는데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배웠던 것과 배울 것을 훑어보기, 수업이 끝나면 잠시 배운 것을 생각해 보기,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기, 집중을 위해 선생님과 눈을 맞추기. 자,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준비하고 선생님과 친해지기, 억양의 변화나 반복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즐겁고 흥미롭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싫은 선생님도 내 편으로 만든다. 자,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습 이렇게 해보자. 또 예습 복습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예습 복습도 하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복습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한 직후에 복습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틈나는 대로 배운 것을 떠올려 보기,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기. 이렇게 배운 내용을 또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6장 방법을 찾아내면 공부가 즐겁다. 공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굉장히 공부는 그냥 무작위로 막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좀 알고 공부를 좀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화 소개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벼락치기는 벼락같이 사라진다. 효과적인 기억은 조직적인 학습.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 비결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충 훑어보고 윤곽을 파악한다. 우리가 교과서를 펼치면 대충 훑어본 다음에 윤곽을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 이 책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소제목들을 훑어보면서 책에서 설명할 것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중요하지? 전후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지?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책의 내용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어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배울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해와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독하면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우리가 앞서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읽는다 그랬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읽을 단계에서는 정독을 하면서 아까 의문을 제기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간간히 돌이켜보고 암송한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책 읽기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암송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 내용을 재검토하고 암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교과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록해야 기억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필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가 부족하거나 필기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도 필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기억에 많이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노트 정리를 아주 인테리어 하듯이 어, 색, 색색 그 필기도구 가지고 다니면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쁘게 필기도 하고요. 여기 2번 장에 보면은 노트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실마리 넣기, 뭐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 넣기 뭐 해서 노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기억하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든가, 단순화시켜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의미를 찾아야 또 확실히 기억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질문, 또 질문.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시험 준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기, 평소에 조금씩 미리 준비하기, 과목에 따라 준비 방법과 시간 배정을 달리하기, 시험 제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정답을 확인하고 오답 노트 만들기,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 다음 7번째,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객관식 시험 잘 보는 8가지 요령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구입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왜 빠지는지 또 슬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책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지은 작가분께서 하신 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을 통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은 싫어할까? 노는 것은 재미있고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부는 왜 재미가 없을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어렵게 느껴지면 재미가 없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재미를 느껴야 하고 그러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배우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방법을 익히면 공부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효과적인 공부 습관이나 학습 방법 역시 이 책에 소개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공부 습관이나 학습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소개된 방법보다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합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공부가 여러분의 놀이가 되어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책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뒷편에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해준 책 하면서 우리 20만 청소년을 변화시키고 50만 부모를 감동시킨 공부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또 후기도 썼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공부가 즐겁다. 이 책
꼭 한번 구입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